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씩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추세가 장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승장이거나 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지금 급락장은 아니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나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강한 종목들만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주식 매매 경험이 없는 분들은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장세입니다.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점점 손실률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계좌가 계속해서 마이너스 되고 계속 내려앉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 수 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7, 80%는 지금 시장은 힘들어하는 장세다. 여러분만 겪는 건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기준과 원칙이 있는 사람과 어떤 매매를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돌파 매매가 있고 시가 매매, 상따 매매, 스케일 매매, 단기 매매가 있습니다. 돌파 매매, 시가 매매, 상따 매매, 스케일 매매, 단기 매매는 지금 장세에서는 이런 매매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쪽도 힘들겠죠. 그만큼 매매가 까다롭고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나는데 주도주 돌파 매매라든지 시가 매매라든지 상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승률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나마 매매는 할만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상승을 하고 들어가는 매매이기 때문에 당일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1000억 이상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고 시장이 집중돼 있는 종목에 한해서 종목을 선정을 해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승률은 떨어질 수 있으나 그래도 매매가 그럭저럭 괜찮게 진행이 된다. 눌림 매매, 종가 매매, 낙주 매매, 수익 매매, 중기 매매 이쪽은 지금 굉장히 힘들다. 시장의 수급이 제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쪽보다는 눌림 매매라든지 종목을 보유해서 수익을 내는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매매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매매법 하나하나에 다 기준과 원칙이 있고 적용해야 되는 시장이 있고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지금은 매매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본인이 지금 어떤 매매를 구사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돌파 매매를 하고 있는지 눌림 매매를 하는지 아니면 캐리를 하는지 아니면은 시가 매매, 종가 매팅을 한다든지 내가 지금 구사하고 있는 매매가 어떤 매매인가를 먼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매법이 지금 시장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사하고 있는 매매가 시장과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은 잠시 내려놓고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사람은 그나마 지금 시장이 좀 버틸만 하고 그나마 매매를 할만 할 거예요. 그런 원칙이 없고 종목만 사서 보유하고 수익 나면 팔고 이런 식의 특별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 겁니다. 종목마다 다 물리니까요. 강한 종목을 매매하라, 주도주를 매매하라, 약세장에서는 주도주를 매매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주도주가 뭔지 강한 종목이 뭔지 이런 것들도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상승 주고 가격 조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간 조정 들어간 상태에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런 종목이 우리가 이제 강하다라고 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약한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조정을 받냐 그러면 상승했다가 이렇게 가격 조정을 주는 종목이 약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런 종목들이 나쁘냐?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 종목이 수급이 안 들어간다는 거고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종목도 눌림 주고 다시 이렇게 N자형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약할수록 눌림을 적게 받는 우상향으로 강세 패턴에서 제가 놀아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자, 약한 종목, 강한 종목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강한 종목에서 매매를 하셔야 그나마 수익이 됩니다. 눌림목 매매도. 여기서 눌렀다가 상승을 주고 구간에서 이탈이 나왔잖아요. 그럼 대표님 여기는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손절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런 구간에서 왔다가 다시 전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정석적인 파동은 그게 맞습니다. 기준이 틀린 건 아닙니다. 이 기준을 흔들어 버리면 안 돼요. 지금 기준은 여기서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이 맞습니다. 약세 시장에서는 이런 변수를 미리 예상을 해야 된다. 강세 시장일 때는 저점을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석일 때는 전 저점을 지지를 하라는 게 맞아요. 전 저점을 안 깬다라고 하는 건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거든요. 이런 저점에 내려왔을 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탈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심리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 저점을 이탈시켜서 물량을 털어내고 가는 경우도 있고 경우의 수는 많겠죠. 그런 패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매매할 때는 이런 저점이 왔다고 해서 여기서 한 번에 다 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탈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수를 내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매매를 하려니 어려운 거거든요. 여기서 상승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다시 왔는데 기존에 말씀드리면 기준이면 여기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전저점을 이탈하고 상승이 나오죠. 21선도 이탈하고 전저점도 이탈하고 손절치고 나니까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패턴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들 부동산을 저보다 더 잘 아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부동산이 좋을 때는 전국 어디에는 다 집값이 들썩거립니다. 부동산이 침체가 되면 제일 작게 떨어지는 데가 어디예요? 강남이겠죠. 서울이겠죠. 지금 지방에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많이 급락을 했어요. 물론 서울도 많이 내렸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낙폭이 작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강남 불패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장이 해피하게 잘 돌아갈 때는 주도주도 가고 중형주도 가고 소형주도 가고 다 갑니다. 다 움직입니다. 이탈이 안 나오고요. 시장이 어려워지고 수급이 시장에서 대기 매수세가 없어지고 시장이 약해지면 주도주 쪽으로 가는 거예요. 돌파매매, 시가매매, 상따매매, 스케일매매 이런 거를 못하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잠시 쉬거나 매수 타이밍을 자꾸 현금화를 시키겠죠. 돌파매매, 시가매매, 당따매매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주도주에 붙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눌림매매라든지 종가매매라든지 낙주매매, 수익매매, 중기투자, 장기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장세가 힘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현금을 챙기겠죠. 시장이 좋아질 때를 기다린 거예요. 자연적으로 수급이 약해집니다. 종목은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강남에는 12시에 가도 사람이 많잖아요. 지방이나 이런 소도시에 가면 저녁 10시만 돼도 상가에 불이 다 꺼져요. 사람이 없어요. 그 차이인 거예요. 호황이고 좋을 때는 서울이고 부산이고 할 거 없이 다 활성화가 되고 다 좋아지는데 힘들기 시작하면 중심가만 살아남고 주변 지역은 다 침체로 가거든요. 그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주식시장이 그렇다고 보면 된다. 좋을 때는 모든 패턴들이 다 움직이고 물려도 가지고 있으면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지수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 재미없어 하니까 지수 분석을 제가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래도 지수 분석 할 건 해야죠. 추세입니다. 추세는 살아있죠. 여기까지 있으니까 여기서 내려오더라도 이 폭이 남아있잖아요. 여기까지. 단기 추세를 꺼서 보았을 때는 아마 여기서 다시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하락이 나올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건 지나봐야 되는 거죠. 차트를 봤을 때는 여기까지 추세는 살아있는데 지금 여기서 한번 두 번, 세 번째 왔잖아요. 여기서 상승이 나와주면 시장은 좋아집니다. 여기서 주도주가 나와서 시장을 끌고 올라와주면 또 종목들이 싹 살아나겠죠.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돼요. 안 좋잖아요. 주식을 조금 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흐름을 볼까요? 이 흐름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여기를 이탈한다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목표치까지가 빠지는 거죠. 그럼 이 구간에서 빚을 내서 주식을 살까요? 어떻게든 현금화를 챙길까요? 심리가 어떨까요?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라면 무리하게 주식을 살까요? 아니면은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할까요? 무리하게 종목을 사는 구간이 아니라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탈이 나올지 상승을 할지는 봐야 되겠죠. 만에 하나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목표치가 여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거든요. 주식 투자는 소극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현금화를 챙길 수밖에 없고 비중을 약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이 돈이 작게 들어오기 때문에 더 시장은 힘들어지고 종목 장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테마가 붙어도 1, 2, 3, 4등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1, 2등만 움직이고 보통 테마가 붙어서 상승하면 기본 40%, 50% 상승했다 그러면 지금은 30%도 상승이 겨우 나오는 짧은 단타 치는 사람들만 수익률을 맞춰내고 버텨내는데 눌림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판판이 깨지는 사람들이 많다. 유튜브에서 주식을 잘 한다는 사람들도 많이 물리고 많이 손절을 합니다. 그런데 단 수익 나고 결과물이 좋은 것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관심 종목을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상승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외에 상승 안 한 종목도 있어요. 하락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튜브에서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는 최대치의 성과가 나와 있는 것만 공개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다 하락이 나오고 다 손실을 보고 있는데 유튜브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매일 수익이고 매일 돈 벌었다는 소리밖에 안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장세가 어려울 땐 고수나 중수나 하수나 할 거 없이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단 하수는 손실을 보는 거고 중수는 본전 정도 하는 거고 그래도 고수는 많이 벌다가 적게 버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주식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그만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또한 지나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지나가면 또 시장은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지수가 전저점 라인에서 단기 추세를 이탈할지 지지가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매매를 하는 걸 권해드리고 여기서 돌아와주면은 좋은 거죠. 그러나 이탈이 나왔다 그러면 요 라인이 되겠죠.
전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해야 되고 여기를 이탈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탈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차라리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면 또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